이제 앞으로 토호제 지역에서는 영원히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주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웬만한 지역에 싹 다 토호제가 걸려버리면서 마음대로 집을 살 수 없는 시대가 열려버렸습니다. 거래가 팍 줄어서 거의 절벽이라는 뉴스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 토어제 나오기 전후로 9일 동안을 비교를 해서 거래량이 무려 98%가 줄어들었다는 충격적인 기사도 있어요. 또 다른 기사를 보면 10.15 대책 이후로 열흘 동안 노도강 3개 구에서 아파트 거래가 단 한 건 있었다고 하네요. 이런 기사들만 보면 진짜로 아파트 시장이 큰일 난 것 같고 토어제가 무서워서 아무도 거래 안 하는 것 같고 아파트 가격이 막 폭락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부통령 TV를 계속 보셨던 분들이라면 부동산 대책 나올 때마다 이런 거래량 기사들로 사람들 현혹시키고 겁주려고 하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거래량 집계 자체가 한 달 정도 후에 잡히기 때문에 뭐 대책 이후로 며칠 만에 거래량이 90% 줄었네 어쩌네 하는 거 전부 다 그냥 클릭 유도하려는 어그로예요. 게다가 토어제 지역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평소보다 훨씬 더 늦게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거래량이 잡히는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토어제가 아닌 일반적인 지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일단 매도자, 매수자가 계약금을 넣고 계약서를 작성하죠. 그리고 그 계약서를 들고 구청에 가서 거래 신고를 하는데 거래량이 잡히는 건 바로 이 시점이에요. 그리고 계약을 하고 거래 신고하는 데까지 최대 4주 정도가 걸립니다. 계약하고 나서도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거 꼼꼼하게 작성하다 보면 4주 꽉 채워서 신고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여기서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계약이 체결돼도 우리가 그 거래량을 확인하는 데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토어제 지역 같은 경우는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여기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몇 가지 절차가 더 있습니다. 법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가 나기 전에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만나서 우선 약정서라는 걸 씁니다. 사실상 거래는 이때부터 체결이 된 거지만 어쨌건 아직은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구청에 가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허가가 나은 데까지 보통 3주 정도가 걸려요. 허가가 나면 계약까지 보통 일주일 정도가 걸리고 드디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4주 이내에 거래 신고를 하면 그제서야 우리가 아는 그 거래량의 숫자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약정부터 거래량 집계까지 8주 정도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토호제 이후로 거래량이 98%가 줄었네. 노도강의 거래가 한 건밖에 없네 하는 기사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래량을 확인하는 데까지 2달이나 걸리면 요즘같이 급변하는 시장 분위기에 일주일에 막 1억씩 지각비 내고 그러는 시대에 그냥 두 손 놓고 2달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 덕분에 오히려 예전 거래량 집계 방식보다 더 빠르게 거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토지거래 접수 건수를 접수 당일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세월전자민원창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구청에서 민원 처리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찾고자 하는 구를 같이 검색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민원사무명에 토지거래라고 치고 기간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토지거래 허가가 접수된 게 쫙 나옵니다. 접수일자도 나오고 며칠까지 처리된다는 기한도 나오고 처리 상태가 어떤지도 나와요. 이거는 접수되자마자 바로 이 사이트에 올라오기 때문에 예전처럼 실거래가 신고될 때까지 한 달씩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 민원창구에서 구별로 하나하나 검색해서 집계한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토어제가 실시된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보름간 집계를 해봤더니 신청 건수가 거의 2,000건이 나왔습니다. 보름 동안에 2,000건이면 한 달에 대충 4,000건 정도 되겠죠? 사실 아직 사람들이 토어제라는 제도에 익숙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수치가 나왔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숫자입니다.
이 그래프는 서울 아파트 4년간의 거래량입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거래량이 폭등할 때마다 규제 때리고 한동안 거래량이 빌빌대다가 올라가면 또 규제 때리고 침체됐다가 또 거래량이 올라오니까 627 때리고 거래량 떨어졌다가 또 폭등하니까 10, 15 때리고 이제 거래량이 또 줄어들겠죠, 한동안은? 근데 여기 이렇게 침체됐었던 시기의 거래량들이 대충 4천에서 5천 건 정도 되거든요. 이번에 토어제 이후로 한 달 거래량이 4천 건으로 예상이 되는데 토어제라고 해서 뭐 특별히 엄청나게 줄어드는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늘상 있었던 수준이고 오히려 사람들이 토어제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또다시 쉽게 거래량이 올라갈 거예요. 항상 우리는 느꼈었잖아요. 사람들이 시장에 적응하는 속도는 정말 빠릅니다. 그리고 서울 자치구별로 평소에 거래하던 양과 토지거래 신청 건수를 차트로 그려봤는데 대부분의 자치구가 평소에 거래가 많던 곳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도 많고 평소에 거래가 적던 곳은 허가 신청 건수도 적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그냥 사람들이 평소에 거래하듯이 토지거래 허가도 뭐 그냥 거리낌 없이 받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토어제 지역에 집 사려면 절차가 엄청 어려운 거 아닌가? 라고 지레 겁먹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서류 리스트를 쭉 보면 뭐가 엄청 많잖아요? 다 어려운 말 같고 왠지 죄 짓는 것 같고 그렇죠? 기사에도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가 무슨 반성문 수준이다. 공무원한테 제발 승인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분이 든다라고요. 근데 사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리스트를 보면 막상 크게 어려운 서류도 별로 없어요. 다 하려면 할 수 있는 서류들이고 그냥 이 토어제라는 제도 자체가 갭 투자를 막으려고 하는 거지 실거주자한테는 크게 방해될 게 없는 제도입니다. 아닌데 내가 인터넷에서 본 건 엄청 빡세던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마 인터넷에 떠도는 이거 보셨을 겁니다. 용인시 수지구 토어제 허가 기준이 무슨 뭐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이런 거 제출해야만 한다고 하던데요? 아파트 사려면 자녀가 그 지역 학교를 다니거나 부모 회사가 그 지역이거나 해야만 토지거래 허가를 내줄 수 있다라고요? 솔직히 이거는 너무 선을 넘었죠? 그냥 내가 좋은 동네, 좋은 아파트 살면서 직장은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겠다라는 건데 직장이나 학교가 있는 그 지역에서만 살라고 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되죠. 저도 처음에 이거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라인드에서 용인시 담당자한테 직접 연락해서 확인을 해보신 분이 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러셨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분이 2번을 통화를 하셨는데 토어제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기에 전화를 거셨을 때는 진짜로 담당자가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했었대요.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을까요? 근데 며칠 지나고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말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공무원들도 갑작스럽게 준비하다 보니까 디테일한 가이드가 없어서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저런 증빙 서류를 요청했다가 계속 말이 나오니까 이거 다른 자치구도 한번 확인해볼까 해서 다른 자치구에 물어보니 다른 데는 그런 서류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인시도 소명 자료를 이제는 안 받는 걸로 정책을 바꿨다고 합니다. 토어제를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막 걸어버리다 보니까 담당자들도 교육받은 게 없어서 생긴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했었던 겁니다. 가장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기사를 보면 토어제 통과 비율이 99%다. 말만 허가제지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아마 토어제로 인해서 여론이 많이 안 좋아지니까 이런 발표를 급하게 한 것 같아요. 서류만 잘 제출해 주시면 다 허가가 나니까 너무 불만 가지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름간 집계된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 1952건을 전수조사 해봤습니다. 아직 토어제가 나온 지 3주도 안 됐기 때문에 처리 중이다 라고 찍혀있는 건들이 83%로 가장 많고요. 16%가 벌써 이미 허가가 났고 그 외에 취하가 14건, 착오가 3건으로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허가가 나지 않은 반려는 빵건입니다.
이 취하는 반려랑 다른 거예요. 허가 신청했던 민원인이 스스로 취소를 한 거거든요. 아마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취소하거나 뭐 그런 거지 구청에서 반려를 먹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허가를 못 받았을 때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반려라든가 법적 불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 찾는데 정말 한참 걸렸습니다. 21년, 22년 보이시죠? 과거에도 반려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뉴스에서 뭐 큰 평수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구청 직원이 작은 평수에서 살기도 충분하지 않냐라고 반려했다는 거. 아마 그냥 주작된 소설이 아닐까 싶어요. 자,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사실 진짜 별거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멍멍이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아무리 토어제로 사람들을 괴롭혀도 결국엔 내 집 마련이라는 사람들의 욕망을 아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내 한 몸, 우리 가족, 좋은 곳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욕망이 어째서 투기꾼이라고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무튼 시장이 이렇게 규제가 점점 심해질수록 어떻게 해서든 토어제 지역을 사셔야 합니다. 물론 토어제 지역이 더 비싸긴 하고 규제 지역이라서 대출도 적게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토어제라는 제도의 질에 겁먹고 뭐 대체 투자 상품이니 대체 투자 지역이니 이런 거에 발 잘못 들이시는 순간 익시 전략을 세우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가뭄이 오면 물 웅덩이는 가장자리에서부터 제일 먼저 마릅니다. 물이 고여 있을 때는 어디가 깊은 곳이고 어디가 얕은 곳인지 구별이 안 되지만 가뭄이 오면 어디가 얕았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정책을 만들고 계신 정치인들의 상당수가 강남 3구 마용성의 자택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들 핵심 지역만 고르고 골라서 가지고 계시죠? 메신저가 하는 말이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의 행동이 진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정부의 정책에 너무 쉽게 휘둘리시면 본질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는 정책이 나오더라도 목표는 항상 본질적인 가치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부통령 채널에서는 그런 판단을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